네, 2022년 이슈앤피플의 가장 한 뉴스는 바로 이분의 발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사 뱃사공에서 문어에서 따끈한 남자, 뜨거운 남자, 온갖 수식어를 달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적지근한 남자 이우영입니다. 골디락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적당히 먹기 좋은 네. 우주에도 골디락스 존의 지구가 있고, 자 정말 여러분께 적당히 필요한 뉴스들 오늘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굉장히 긴 구간에서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네, 어제 오후 1시 49분쯤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난 건데요. 현재까지 5명의 사망자가 발견이 됐고 중상 3명, 경상 34명을 포함해서 총 42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차량도 45대가 소실됐다고 하는데요. 중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경상자 13명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나머지는 현장 응급처치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정말 큰 사고입니다. 이게 화재에서 사고가 나면 항상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전 조치들이 왜 안 됐나 지금 그것도 밝혀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한 건 버스와 트럭이 부딪혀서 시작됐다고요? 맞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긴 한데요.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번지면서 다량의 연기와 함께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첫 신고가 들어온 지는 그 화재 약 18분 만인 오후 2시 7분쯤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소방당국이 도착을 했고요. 첫 신고가 들어온 지 약 18분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네. 이어 오후 2시 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요. 그리고 2시 22분쯤엔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시 18분쯤엔 큰 불길을 잡았고 4시 10분쯤에 완진에 성공을 했는데 화재 진압에는 펌프차 등 장비 94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자, 이 방음터널 아실 겁니다. 플라스틱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돔이죠. 이 자동차 주행하는 소리가 주변에 방해를 주지 말라 하고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불이 붙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이 어제 그 트럭 운전사 등등 관계자들 조사를 했는데 운전사들도 소화기로 끌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희생자, 피해 차량 대부분이 또 반대 차선에서 나왔어요. 네.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 모두 5명이 숨졌는데 사망자들 모두가 반대편 차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경찰이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를 꾸렸고요. 불이 처음 시작된 5톤 폐기물 운반용 집게차 운전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했는데 A씨는 이제 어제 경찰 조사에서 차량 조수석에서 갑자기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불이 시작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화물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에어호스가 터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현재 화재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또 A씨가 차 안에 있는 소화기로 처음에 불을 끄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차를 버린 뒤 대피를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A씨를 불러서 화재 전후 조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데요. 오전 11시쯤부터는 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감식이 끝날 때까지는 피해 차량 등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은 제2경인고속도로 해당 구간은 통제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대피를 하라라는 안내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화재나 사고가 더 커지거나 사고 때문에 또 다른 사고가 유발될 때는 안전조치 해야 되거든요. 삼각대를 세워놓거나. 조치를 제대로 했는가 더 알아야겠습니다. 방음터널 소재가 보통 이제 푸른색 빛깔, 초록색 빛깔의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요? 네, 이번 화재가 일어난 방음터널이 지난 2018년에 준공이 됐는데 천장과 양측 벽이 흔히 아크릴로 불리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흔히 방음터널에 쓰이는 강화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와는 달리 이 아크릴은 인화점 280도로 많이 낮다고 하는데요. 불이 쉽게 붙네요. 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8년에 불에 녹는 아크릴은 바닥으로 떨어진 뒤에도 계속 불에 타면서 2차 확산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방음터널에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화재 때도 순식간에 커졌다는 목격자 진술과 함께 떨어지는 불덩이가 다시 타오르는 모습도 현장에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또 터널 앞에 사고 발생 시 추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화재 당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도 제기가 지금 돼서 경찰이 이 역시 파악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쭤본 게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터널 들어갈 때 보면 차단 시설이 있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못 들어가게끔 경보를 하게 돼 있고 좀 오래전 일이지만 대구 지하철 때도
모르고 들어온 차에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걸 좀 막거나 지나가거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국토부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보고도 받았다고 하는데 원희룡 장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아침 9시 반쯤에 화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원 장관은 이런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는 방음터널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의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번 사고로 또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새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됐네요. 네, 조금 전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내년 1분기 전기 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에 앞서 이 전기 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경제 상황 힘드니까요. 네, 전기요금이 내년 1, 4분기에 킬로와트 시당 13원 10전 그러니까 13.1원 인상이 추진이 되는데요. 네.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전기료가 4,000원 가량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역대 최고 인상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2, 4분기 이후에는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사실은 이 법인세와 관련해서 대통령도 이 한전 한국전력공사 관련한 법안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꼽히겠죠? 맞습니다.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당연히 이제 무역 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가 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연료 가격이 지난해 비해 서너 배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취약한 서민, 돈이 없는 분들, 또 청년 이런 분들에게 고통과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요금도 인상됩니까? 네, 가스요금은 다행히도 일단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나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 1, 4분기 요금은 동결한다고 하고요. 2, 4분기 이후에는 인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취약계층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너지 바우처, 연탄 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요. 또 한전과 가스공사와 협조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자 그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이제 사면됐고 복권됐죠. 퇴원한다고요? 네,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28일 0시에 사면 복권이 됐고 이제 오늘 퇴원을 하는 겁니다. 사면 소식은 이전에 전해드렸는데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8일 0시를 기해서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 반응이 굉장히 격해요. 맞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부패 세력 또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궁금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원 이제 나올 때도 그랬고 관저에 가서도 사저에 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많죠? 네, 일단 사저에 도착한 뒤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둔 만큼 옛 친이계 세력의 움직임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친이계 인사들이 오늘 이 전 대통령 자택에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강진구, 최영민, 시민언론 더 탐사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를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네. 언론이죠. 인터넷 언론인데 이분들 구속영장 받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네. 강 대표에 대해서 그렇고요. 또 다른 대표인 최영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예.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분들의 혐의가 뭐죠? 네, 이들의 혐의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서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데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달 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무실 그리고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에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사실 지난 8월에도 한 네. 장관이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바 있는데 법원이 지난 11일 강 대표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자택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게 정당한 취재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찾기 위한 취재였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장관이 오늘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서 이 기각된 거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나 제가 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또 라디오계에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김어준 씨 청취율 1위 프로그램 뉴스공장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TBS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네요. 네, 오늘 저는 3년 6개월 후에 돌아올 것이라면서 마지막 방송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네. 3년 6개월이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방송 오프닝에서 가수 전인권 씨의 노래인 걱정 말아요 그대를 틀면서 모두에게 띄웁니다. 오세훈 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해서 TBS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지켜왔지만 일각에서 정치 편향 등 논란이 제기됐고요.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영향이 이번 하차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론, 정치 또 시민의 의사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호영 아나운서가 꼽는 2022년의 뉴스는 뭡니까? 한 4가지 정도 꼽아봤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요? 하나를 꼽다면은 저는 그러면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좋으니까 네.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네, 월드컵 16강. 네. 좋은 기억을 갖고 네. 있어서 또 밝은 기억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년에는 이호영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더 좋은 뉴스가 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 마지막 해니까요. 마지막 네. 날이니까요. 한 해 동안 이시엘 피플과 시사뱃사공을 사랑해주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배경음악이 꼭 보내드리는 것 같은 네, 느낌으로. 때론 서툴 때도 있었지만 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거니까요. 네. 잘 66... 봐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6635님이 버벅버벅 방송하느라 하지만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님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진심을 전하다 보니 버벅버벅 하지만 또 꼼꼼하게 빠지지 않고 전해줄 뉴스는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고생했고요.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